한강 바로 앞 청담동 명품 거리와 압구정 갤러리아에서 쇼핑을 하고 코엑스와 더불어 강남 최고의 호재 잠실 마이스가 코앞에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봉은초, 봉은중을 끼고 있고 고등학교는 그 유명한 경기고등학교,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청담동에 청약 물량이 떴는데 나라에서 정한 법과 규제로 인하여 현재 시세보다 10억에서 15억 정도 저렴하게 깎아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게다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때까지 필요한 현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라면 이건 받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겠죠. 7호선과 9호선 그리고 2030년엔 대한민국 교통의 명실상부한 중심인 GTX A와 C노선 삼성역을 근방에 두는 이 분양단지 청담 르엘의 청약 일정부터 그 입지와 상세한 단지의 특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약했을 때에 얼마나 싸게 분양받느냐 안전 마진을 계산해 보고요. 현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알아볼 거고,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당첨되는지를 일반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다자녀 공급으로 나눠서 당첨이 가능하신 분과 불가능한 분들을 나누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쭉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봉사님입니다. 영상이 오랜만이죠. 앞으로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영상이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나누어드리고 싶은 주제는 청담 르엘이라는 단지의 청약, 분양을 좀 소개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분양 관련 영상을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잘 안 찍다가 오랜만에 찍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왜 너무 좋은 기회인지는 이 두 개의 목차를 제가 진행할 때 유심히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담동이라고 해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청약이 아닙니다. 현금이 10억씩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규제가 많이 걸리지 않는 청약 물량이라 3억 5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어떻게 가능한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청약 일정부터 목차대로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영상이 지금 9월 16일 날 업로드가 되죠. 곧 접수일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9월 6일에 떴고요. 접수를 언제 하냐? 청약 접수를 9월 19일, 9월 20일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30일이에요. 여러분은 9월 19일이나 20일 중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 특공을 접수하시는 분들은 9월 19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등등 특공은 19일 날 하시고, 모든 청약이 그렇듯이 특별공급을 접수했다고 해도 또 일반 공급은 청약이 가능하니까 다음날 또 일반 공급을 청약하시고, 앞으로 3일 후, 4일 후에 청약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9월 23일, 24일 요건 왜 얘기 안 하나요? 일반 공급 중에서 해당 지역은 뭐죠?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이 해당 지역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신 분은 기타 지역입니다.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니까 옛날에 1년 거주하고 지금 최근에 1년 거주했는데요, 더해서 2년 됐는데요, 그게 안 돼요. 계속 거주자 쭉 2년 동안 사신 분만 해당 지역으로 접수가 가능한데, 기타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해당 지역이 아니신, 서울에서 살지 않거나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2년이 아직 안 됐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때 접수를 하라는 건데, 사실상 이 두 날짜 말고는 뒤에 나오는 접수일들은 큰 의미는 없다. 접수야 할 수 있지만 딱히 의미가 없는 이유를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19일, 20일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주의하셔야 하는 건 입주 예정일이 2025년 11월이라는 점이에요. 상당히 빠르죠? 한 1년 뒤에 입주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서 3년 후에 입주를 하는데 1년 후에 바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1년 뒤에 분양 대금을 다 납부를 해서 모든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는 빨리 입주하니까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부담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약 1년 뒤에 입주를 한다 아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일정은 이렇게 됐고요. 이 청담 르엘의 입지와 이 단지의 특징을 봐야죠. 입지는 누가 봐도 일단 좋은 입지예요. 이 입지가 나쁜 입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뭐가 붙어 있어요? 청담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청담동에 위치를 하죠. 이것만으로 입지가 아주 좋다라는 건 설명이 되는데, 앞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세대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동들도 한강이 완전히 막히는 세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도보로 약 15분 정도, 차량으로는 약 5분 정도 거리에 청담동 명품 거리가 위치합니다. 청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명품 거리가 좋아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청담동 명품 거리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또 압구정 갤러리아죠. 압구정 갤러리아라고는 하지만 위치를 보시면 청담동 명품 거리와 거의 뭐 비슷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압구정 청담동이 대한민국 대표 부촌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 중 하나가 이 명품 거리라고 여겨지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잠실 마이스 복합공간 추진 중 현대차 GBC 이 일대를 묶어서 어떤 걸 지금 개발하려고 하죠? 잠실 마이스 전시, 공연, 호텔, 레저, 스포츠, 업무, 판매, 녹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취업 유발 효과만 연간 8만 6천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그 강남의 최대 호재. 이건 일자리와 상권 그리고 기업 유치 등등 모든 부문에서 호재가 있는 아주 강력한 호재라서 부동산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호재죠. 거기에 이제 여기 딱 들어오니까요. 코엑스와 연계해서 이렇게 크게 현대 GBC까지 통합으로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죠. 강남의 최대 호재가 근접해 있다. 학군을 볼까요? 강남이니까 8학군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 8학군이라는 게 뭐 강남의 8개의 고등학교를 아니면 중학교를 마치 아이비리그처럼 묶어서 8학군이라고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8학군이라는 건 그냥 학군을 나눈 기준이에요. 서울에 1학군부터 11학군까지가 있고 강남구와 서초구 학군을 강남 이제 8학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구에 위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8학군이다 다. 뭐 특별한 학교들이 8학군인 게 아니고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8학군인 거죠. 강남 8학군에 위치하는 봉은초등학교, 봉은중, 경기고가 지척에 있고요. 영동고도 있죠. 뭐 강남이기 때문에 학군은 나쁠 수가 없고요. 교통을 살펴보자면 일단 올림픽대로를 그냥 바로 마주하고 있죠. 한강이 앞에 있으니까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는 게 사실은 교통이 가장 핵심이고요. 청담대교를 바로 건너면 뚝섬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청담동 위에는 뭐가 있나요? 청담대교를 건너면 자양동, 왼쪽에 영동대교를 건너가면 성수동이에요. 강남 테헤란로도 뭐 너무나 가깝고요. 사실 테헤란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청담동 압구정이 처음에 부촌으로 발전이 된 거라 당연히 테헤란로와 아주 가까울 수밖에 없죠. 이 청담동이라는 입지는 지하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입지는 아닌데 그래도 7호선 청담역이 바로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이제 9호선 봉은사역이 위치를 한다. 그리고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거리, 도보로 하기엔 조금 멀죠. 버스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2호선 삼성역, GTX가 2개나 들어오는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 정거장이 위치를 한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좋은 위치고 괜히 청담동이 아니죠. 가지지 못한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입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단지 자체의 특징을 좀 보면 일단 이름이 청담 르웰이잖아요. 이 르웰이라는 게 어떤 브랜드냐, 약간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르웰은 이제 롯데의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건설이죠. 이런 청담동이나 뭐 압구정이나 한남동이나 이런 곳들에는 우리가 보통 하이엔드 브랜드로 들어가잖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아파트는 힐스테이트로 들어가지만 아주 최상급지의 고급 아파트를 들어갈 때는 DH 한남 이런 식으로 이름부터 좀 고급화를 시키는 전략을 쓰는데 실제 설계나 커뮤니티나 시설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롯데건설에서 짓는구나. 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볼게요. 커뮤니티 시설은 로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요즘 신축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피트니스는 뭐 당연하고 사우나, 라운지,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노인분들을 위한 살롱이 따로 있고 다이닝 카페, 핫플레이스 카페처럼 설계를 좀 했죠. 북카페, 일반적인 도서관 형태가 아니라 스터디 카페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도 기가 막히게 뽑아서 설계를 했고요. 사실 이런 커뮤니티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차 대수예요. 주차 대수. 이 청담 르웰이 이제 공고가 뜨면서 많이 비교를 해보는 단지가 바로 옆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청담 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물론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고 뭐 지금 시세도 평당 1억씩이나 하지만 이 아파트가 상당히 아쉽다고 여겨주는 부분이, 물론 좋은 아파트입니다. 좋은 아파트인데 청담동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 이렇게 딱 보이는데, 청담동인데 주차 대수가 1.27대? 글쎄, 청담이라는 이름과 1.27대는 좀 어울리지 않아. 자이라는 이름이랑도 어울리지 않아. 1.27대 이건 약간 경기도 광교만 가도 기본 한 1.6대나 한 2대 정도는 주차 대수를 주거든요. 동탄 이신도시만 가도 1.3대 이상 가는데 청담동이 1.27대 이건 좀
경기도 외곽급인데 라는 이제 조금 불만이 있죠. 아무래도 부자 동네일수록 차들이 보통 이제 뭐 가정에 차가 한 대인 곳들도 있고 뭐 두 대인 가정도 있고 뭐 세 대인 가정도 있는데, 이런 청담동이나 압구정 쪽은 차를 보통 뭐 아무리 적어도 뭐 두 대부터 세 대, 네 대까지도 이제 몰다 보니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부자들이 살기엔 조금 애매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좀 그런 지적들이 있죠. 이게 가장 좀 아쉬운 것 같다. 물론 뭐 차를 못 댈 정도는 아니지만 청담동에 좀 어울리진 않는다. 이제 청담 르웰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를 1.82대로 청담동답게, 이것도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청담동에 어울리는 주차 대수를 일단 뽑았다.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하죠. 뭐 라운지가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 어쩌고, 그거보다도 일단 주차 쉽게 하는 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특히 부자들이 내가 페라리 타고 마이바 타는데 주차 못해가지고 주차할 때만 알아보고 다니고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주차 대수가 적으면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시세에서 상당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자 동네일수록 더 그래요.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부촌이 아닌 곳에서는 1.26대랑 1.82대가 뭐 그렇게까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미치긴 하죠. 평당가가 한 5%에서 10% 차이 난다거나 하는데, 청담동에서는 이게 훨씬 더 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주차 대수도 넓고 진짜 뭐 하나 이렇게 흠을 잡을 만한 게 진짜 없어요. 이 단지는 하나 흠을 잡자면 이제 총 1261세대의 나름 큰 단지인데 분양 물량은 149개밖에 안 된다는,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조합원들이 대부분 이제 차지를 하고 임대 물량을 또 빼고 나니까 분양 물량은 149세대밖에 없다는 게 참 이게 이제 선양 난이도를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당첨되기가 쉽진 않겠다. 배치는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색칠된 부분들, 흰색인 부분들은 다 조합원 물량들이고, 색칠된 곳들만 이제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동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죠. 자, 한강이 어디예요? 한강이 여기예요. 이걸 실제로 동서남북을 조정을 해보면 조금 이게 틀어집니다.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이게 109동인데 청약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물량 중에서는 109동이 바로 한강 앞이죠. 109동은 84B 타입밖에 없어요. 내가 109동 가고 싶다면 84B로 청약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위치가 84B가 한강 조망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유리한 세대들이 많죠. 일단 이 위치만 봐서는 84B 타입이 인기가 좀 많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꼭 알아두실 점, 당연히 좋은 층은 대부분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습니다. 59B 타입 파란색, 59B 타입 일부 104동의 일부만 고층이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 동은 사실상 다 저층 위주로. 아까 제가 109동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109동은 한강과 가깝고 조망이 잘 나오는 대신에 다 저층밖에 안 남아있죠. 저층밖에 안 남아있어도 한강 조망은 될 겁니다. 아예 바로 앞이니까. 아무튼 고층은 일단 84 타입에서는 불가능하다. 받을 수가 없다. 59 타입 B 타입만 고층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이 104동의 고층을 보시면 104동이잖아요. 여기가 요런 타입들이에요. 59B가 104동에서 여기 고층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가장 한강 조망이 불리한 위치죠. 모든 동 중에서 104동의 한강 조망은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층이 남아있는 이유는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강 조망이 잘 안 나온다고 판단되는 세대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합원 물량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는 물건들이 일반 분양으로 풀린다라고 당연한 거죠, 사실은. 조합원이 좋은 거 가져가는 건.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청담 르웰의 개요를 좀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안전마진 계산해서 얼마나 이득을 보고 청약을 하는 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청약 안전마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청약을 함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매수, 집을 샀을 때보다 얼마나 이득을 보면서 사느냐가 청약 안전마진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한 20억 정도를 해야 되는 아파트를 내가 10억을 내고 분양을 받으면 10억의 마진을 내가 얻는 셈이잖아요. 물론 이 20억이 1년 뒤에 뭐 19억이 될 수도 있고 뭐 21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런 거 말고 집값의 변화는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 현재 가격 자체가 20억인 걸, 현재 가치가, 그죠?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이라면 나는 10억의 이득을 지금 보면서 청약을 받는 셈이다 인 거죠. 그게 청약 안전마진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집값이 얼마가 돼가지고 내가 얼마를 이득 보고 매도할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청약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현재 가치는 디립다 높은데 분양가가 디립다 싸서
현재 가치와 분양가의 차이가 최대한 많이 나서 내가 얻는 이득이 최대한 많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청약 안전마진이 얼마나 클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명품고리가 있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장 직관적인 건 옆에 있는 단지를 보면 돼요. 옆에 뭐가 있다고요? 청담 자이가 있어요. 가장 비교하기 좋은 단지입니다. 다른 단지는 사실 비교하기가 애매합니다. 완전 작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개념이거나 너무 구축이거나 그런 단지들밖에 지금 없어서 적당히, 이것도 지금 신축은 아니어서 좀 더 신축이 있었으면 더 좋은 비교가 되겠지만 14년 차 정도 된 약간은 이제 구축으로 접어들고 있는 아파트죠. 청담 자이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분양하는 청담 르르의 가치는 당연히 구축인 청담 자이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일단 보는 게 당연한 거죠. 더 높겠죠. 더 큰 단지예요. 일단 자이는 708세대, 르엘은 1200세대의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도 훨씬 더 크고요. 한강을 바라본다는 점은 같지만 단지 크고 신축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신축. 아까 뭐랬어요? 주차 대수가 부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자동차를 공유 경제로 타지 않는 이상은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청담 자이의 주차 대수가 1.27대로 상당히 지금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주차 대수다. 근데 르엘은 1.82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했죠. 저는 사실 단지 대 단지로 봤을 때는 청담 자이와 청담 르엘은 비교를 하기가 조금 미안한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위치로만 봤을 때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거의 같은 가격을 형성할 것 같지만 청담 르엘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거라고 봐요. 청담 자이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평당 1억도 지금 할랑말랑 하거든요. 평당 1억도 지금 뭐 되었다가 안 됐다가 막 그래요. 대충 평당 1억 정도인데 이게 사실 청담동이라는 이름에 또 걸맞진 않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반포동 한강뷰 아크로유파크가 얼마죠? 평당 한 1억 2천 정도 합니다. 반포동이. 한남동이 보통 한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하죠. 여기도. 근데 청담동이 평당 1억 있다. 보통 청담동이 대한민국 최고 입지, 압구정과 함께 최고 입지로 평가를 받는데 평당 1억밖에 안 하는 이유는 이게 2011년식인 부분도 하나 있겠지만 그냥 주차 대수가 전 엄청나게 클 거라고 보거든요. 뭔가 부자 아파트답지 않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르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조합원들이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공사비를 올려서라도 청담동 같은 상급지는 무조건 공사비를 올려서 최대한 시설을 좋게 만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결국 내 집을 나중에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려면 부자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지금 자이 같은 경우가 평당 1억 정도라고 하면 청담 르엘은 정말 못해도 평당 1억 2천, 그러니까 반포동과 한남동 정도의 시세이거나 최소 저는 사실 1억 3천 이상은 봅니다. 평당가를 1억 4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당가를 1억 2천으로만 계산을 해도 34평형의 매매가는 얼마가 되죠? 곱해보면 41억. 정말 못해도 41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 34평이. 조금 더 평당가를 높게 잡으면 48억.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34평의 가격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청담 르엘의 경우. 다만 이거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층, 좋은 동의 물량이 이런 가격을 형성할 것 같고요. 이제 일반 분양 물량들은 아까 어땠어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층, 가장 입지가 떨어지는 동을 배정받잖아요. 층이나 동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정도로 잡아볼게요. 이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정도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쳐도 일반 분양 물량은 이제 그 중에서 좀 낮은 편, 아니면 이 가격보다도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현재 가치를 한 40억 정도로 잡는다고 해도 분양가가 여기가 25억이에요. 그럼 안전마진이 얼마죠? 15억이 나오죠. 이것도 나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현재 가치. 나중에 15억을 번다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얼마 이득 볼지는 몰라요. 아마 15억보다 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청담동의 아파트 가격이 10년 뒤에 더 하락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15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나오고요. 정말 더 보수적으로, 말도 안 되게 보수적으로 보면 이 청담 자이와 가격이 같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같은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나는 무조건 더 비관적으로 볼래. 한번 비관적으로 여기가 구평이 33억이니까 평당 1억이니까 여기는 33억이야. 그냥 주차 대수 이런 거 커뮤니티 시설 다 필요 없고 33억, 여기는 분양가 25억이니까 안전마진 8억, 33억 빼기 25억은 8억,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안전마진은 10억을 당연히 훌쩍 넘는다고 보고요. 15억에서 20억까지도 마진을, 이거는 현재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25억으로
현재 가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아무리 말도 안 되게 봐도 10억은 넘는다. 이건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로또 분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실제 로또 1등의 당첨 금액 정도를 내가 청약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청약이다라고 해서 로또 분양이라고 부르죠. 안전마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안전마진을 얻을 수 있으면 당연히 얻어야죠. 얻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얼마 필요한데 현금. 분양가 25억이라며. 5구 타입은 한 17억 정도 해요. 8스타 타입은 2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사는 건 알겠어. 내가 한 40억짜리를 25억에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할인받아서 분양받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 할인받아도 나는 이 할인받는 금액도 이것도 없다고. 17억 이런 것도 없다고. 나는 보통은 현금으로 17억 25억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정말 다행히도 이 단지는, 자 볼게요. 일단 지금 청담 리엘이 분양하는 청담동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규제가 있죠. LTV 규제가. LTV가 50%로 규제가 돼요. 비규제 지역들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요 빨간 선 밖으로 나가면 다 LTV가 70%까지 나오는데, 요 안에 있으면은 50%까지 적용이 돼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요런. 그러니까 강남 3구랑 용산구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이 4개 구는 LTV가 50%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분양가가 17억부터 시작인데 요거의 반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반은. 그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당첨돼서 내가 직접 입주해서 들어가서 청담동에서 살겠다라면 LTV는 50%고 최저 분양가 5구 타입의 분양가가 17억 4천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금액의 50%인 8억 7천만 원은 대출을 받고 나머지 8억 7천만 원은 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취득세까지. 꽤 많은 현금이 필요하겠네요. 84 타입의 경우에는 오타가 났네요. 최소 50%인 12억은 필요하다. 엄청 많이 필요한데 50% 대출 받아도 이거 일단 내가 50%씩은 대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DSR도 있으니까 받는다고 해도 이만큼이나 필요해? 나 힘들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직접 입주보다는 전세를 주면서 입주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 전세 줄 수 있어요? 네. 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청담동인데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요 규제가 없는 덕분에 전세를 주면서 입주할 수가 있고, 자, 전세를 주면서 입주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 일단 계약금은 내야 돼요. 계약금은 얼마냐? 20%예요. 계약금은 5구 타입 기준 계약금 20%면은 3억 5천입니다. 84는 5억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 확신은 못합니다. 100% 확신하고 싶으면은 이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요 금액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또 요 금액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 그만큼 연봉이 높으신 분들, 8억 7천만 원 받으려면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는 돼야 됩니다. DSR 때문에. 내가 8억 7천만 원 있고 연봉 한 1억 2천 돼. 그런 분들은 직접 입주하시면 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런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100%라는 건 없어요. 없지만 아주 유력하게 현재의 전세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약금 납부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이제 대출을 받아요. 중도금을 일단 안 내는 거예요. 대출을 다 받는 거예요. 대출로. 중도금 대출은 2번을 받을 거예요. 한 번만 하셔도 되고, 중도금 비율은 60%이기 때문에 5구 타입 기준 합쳐서 한 11억 정도 됩니다. 이 11억 정도는 대출을 받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청약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는 1년만 내면 돼요. 1년 후에 입주니까. 입주할 때 잔금 20%를 이거 어떡하나요? 이때 이제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그때 뭐 한다고요? 그 잔금일에 맞춰서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 현재 청담동의 시세로 봤을 때 84 타입의 전세 시세는 약 17억 정도, 5구 타입의 신축 전세 시세는 약 14억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 전세 금액이 중도금과 잔금을 합친 금액과 거의 비슷해요. 사실상 전세금이 분양가의 80%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죠? 전세가율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17억인 거지 가치가 17억이 아니거든요. 실제 가치는 25평이라고 해도 30억은 넘죠. 그래서 전세가 14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억짜리 집에 전세가 14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억이 넘어가는 집에 전세가를 한 50% 계산해서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라서 비정상적인 시세가 아닌 거고요. 예전에 로또 분양, 즉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분양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입주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한다고 해서 나왔던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게 거주 의무 기간을 뭐 10년 이렇게 둬서 뭐 5년 그래서 전세를 못 주게 해서 현금이 많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을 할 수 있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풀렸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옛날처럼 또 옛날에 과천 지정타나 이런 많은 로또 분양들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금 20% 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세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많이 취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분양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입주장에 여러분이 입주를 할 때 전세가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전세가 확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금액보다는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잔금 치를 때 전세만으로 다 해결이 안 돼서 조금 더 내가 뭐 1억, 2억, 많으면 3억 정도를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후순위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죠. 조금 금리가 비싸더라도. 지금 내가 안전마진이 15억, 20억인데 그 정도 금리는 감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충분하면 그 정도의 이자 정도는 내가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낼 수도 있고 딱 맞춰지면 전세로 다 안 맞춰지면 조금 대출을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중도금 대출 자체는 DSR 규제를 안 받아요. 여기서 직접 입주를 할 때 내가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LTV도 걸리고 DSR도 걸리지만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받을 수는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다만 나중에 추가 입주한 이후에 후순위로 그러니까 세입자 맞추고 나서 그 세입자보다 후순위로 이제 받으려면 새마을금고든 저축은행이든 그런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1억이나 2억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도 높고 요거는 이제 소득이 좀 너무 적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대출이 이게 크지는 않을 거니까 10억씩 대출 받는 건 아니니까 이 중도금 대출만 조금 크죠. 이게 거의 11억이니까 그죠? 요거를 1년은 낼 수 있어야 돼요. 이자를 11억에 대해서 만약에 5%면 이자가 1년에 이제 5천이잖아요. 5,500? 1년에 5,500의 이자를 이제 내야죠. 1년간.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정확히 5,500은 아니고 1회, 2회 나눠서 반반씩 하니까 실제로는 뭐 한 4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천 정도는 내가 이자로 낼 수 있어야 된다. 1년간.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엔 전세 맞춰서 입주하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한 1, 2억에 대한 이자 또는 아예 대출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현실적으로는 요 정도 금액만 있어도 내가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전세 맞춰서 입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이제 그 전에 거주 의무 기간이 있을 때는 사실은 거의 금수저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이런 물량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만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면 물론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아파트의 가치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아마도 보통 이제 여기에 실제로 가서 살기보다는 전매 제한이 끝나면 매도하실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면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가서 전세 계속 맞추다가 나중에 이제 팔아서 정말 그 시드를 바탕으로 훨씬 더 좋은 아파트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기회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너무나 안전 마진도 미친 듯이 크고 많은 현금 없이도 이렇게 청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지를 당첨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굉장히 어렵겠죠. 일단 첫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 당첨이 되겠죠. 그냥 추첨으로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당첨이 되겠지만 뭐 그런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고요.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일단 먼저 알아두실 거. 제가 초반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해당 지역이라고 해요. 해당 지역 청약자라고 하거든요. 해당 지역이 아니면 당첨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당 지역이어야만 당첨이 됩니다. 되게 해당 지역이 아닌 분들께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드릴 건 아닌데 사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나 경기도 살아요. 어떤 전형으로도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나 서울 사는데 1년 11개월 거주했어요. 안 돼요. 일반 공급, 신혼, 생애 최초, 다자녀 다 안 돼요. 일반 공급에 뭐 그냥 추첨으로 뺑뺑 돌린 거 있잖아요. 랜덤으로 하는 거. 그거는 되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가점 말고 일부 물량을 이게 추첨으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나요? 그것도 그 추첨도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첨을 하고 남는 자리가 있어야 그 외의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남는 자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을 넘어갈 거기 때문에 남는 자리는 없어요. 경쟁률이 1대1이 안 나와야 그 추첨이든 뭐 가점이든 뭐든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들 이외의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는 건데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 해당 지역인 분들만 일반이든 신혼특공이든 생애 최초든 다자녀든 뭐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자녀는 타 지역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해당 지역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뭐 천약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0%라고요. 0.0000001%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0%.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서 얻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시기만 하지? 너 왜 그렇게 희망을 꺾어? 저는 희망이 없는 일에 희망을 가지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천약과 할 수 없는 천약을 빨리 구분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닌 분들은 다른 천약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뭐 소득이나 자녀의 수나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는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은 점수로 일단 뽑죠. 자, 요 표는 지금 저번에 했던 반포 언펜탄스 일반 공급 가점 커트라인인데 가점 컷이 이렇게 돼요. 77, 74, 뭐 74, 제일 빠지는 게 72. 이번에도 요 가점 커트라인과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뭐 비슷하게 어쩌면 더 높게 커트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보다는 물량이 조금 더 많아요. 150개 되니까 물량이 얘보다는 좀 많죠. 이것도 많진 않지만 이거 다 합쳐봐야 100세대?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이번엔 150세대니까 근데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아야 60점대로 합격이 될 거고 60점 이하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0%는 아니에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 0%입니다. 가능성이. 근데 점수가 낮은 거는 뭐 잘하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 넣어가지고 빵꾸나는데 잘 넣어가지고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60점대까지는 그게 그래도 어떻게 잘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조금 더 아주 어렵다는 거. 가점 것은 70점대가 예상이 된다. 일반 공급은 그렇고요. 특공을 볼게요. 특공 중에 신혼부부 특공은 이렇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또 약간 우선으로 해주고, 신생아가 있으면 또 우선으로 1단계, 신생아 있는 분들이 1단계, 2단계, 뭐 신생아가 없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이 3단계, 신생아도 없고 소득도 조금 많은 분들이 4단계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요거는 1단계든 5단계든 다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1단계가 2단계보다, 2단계가 3단계보다, 3단계가 4단계보다 유리합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량을 우선 배정해 주니까. 다만 5단계라고 무조건 안 되고 1단계에서 다 먹으면 5단계는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물량을 배분해요. 15%, 5%, 35%, 15% 이렇게 배분을 하고 1단계에서 탈락하면 2단계로 와서 같이 경쟁하고 2단계에서 탈락하면 3단계로 와서 같이 경쟁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확률적으로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확률은 좀 높겠죠. 다만 이 단계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혼특공에선 자녀의 수가 깡패예요. 일단 요 안에서 경쟁을 할 때는 자녀의 수가 많으면 이겨요. 요 안에서 경쟁을 할 땐 자녀의 수가 보통 3명이면 완전 깡패입니다. 1단계에서 4단계에 속하는데 내가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은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녀가 3명이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4단계여도 자녀 3명이면 되는 거예요. 5단계 힘들어요. 추첨이니까. 1단계, 4단계까지는 자녀의 수가 많으면 그냥 이겨요. 3명이면 깡패. 이제 1명이면 어려워요. 사실 1명이면은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이 정도로 안전마진이 15억 정도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단지는 자녀 1명으로는 집니다. 그냥 이 경쟁에서 져서 이 5단계밖에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박하겠죠. 자녀 1명이면 요 5단계에서 한번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떨어지고. 자녀가 2명인 분들이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거기서부터는 랜덤이거든요. 뺑뺑이거든요. 자녀가 2명인 분들이 1단계에서 뺑뺑이 한번 하고 되면 좋고, 신생아도 없는 분들은 3단계 시작하는 거죠. 신생아 있으면 1단계에서 시작해서 뺑뺑이를 4번 도는 거예요.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면 2명인 분들도 많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게 다른 지역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분양은 자녀가 2명이면 거의 무적인데, 서울의 이런 로또 분양은, 강남권 용산에서 하는 분양은 이게 안전마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분들도 많이 떨어지십니다. 자녀가 2명이면서 신생아가까지 있으면 좀 가능성이 높고, 신생아가 없고 소득도 약간 요 정도로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완전 100%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서울에서 2년 거주 안 한 사람은 100% 불가능해요.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100% 불가능하진 않아요. 마지막 이거라도 있으니까, 추첨이라도. 참고로 요 1단계 신생아도 있으면서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요게 1단계잖아요. 여기서 좋잖아요. 요게 되려면은 연봉이 매벌이로는 8,400, 맞벌이로는 1억 정도 이하면 그 100%라는 기준 이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우 유리하죠. 그래서 연봉이 요 정도 이하이면서 자녀가 둘인데 그중 하나가 신생아다. 그러면 이제 요 1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불리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생초특공은 요런 뭐 자녀의 수 같은 거를 안 따지고요. 그냥 단계별로 소득별로 나눠서 소득과 신생아가 있냐 없냐로 나눈 다음에 뺑뺑입니다. 누가 무조건 이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초첨인데 신생아가 있거나
소득이 아까처럼 100% 이하, 8,400 이하면 분명 유리함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초는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3자녀에서 커트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보통 이자녀인 분들이 신혼을 할 거냐 다자녀 갈 거냐 고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이면서 신생아도 있으면서 이자녀라면은 신혼부부 특공이 웬만하면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아닌 다자녀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는 다자녀가 3자녀부터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이자녀로 바뀌었죠. 이자녀여도 다자녀를 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사실상 3자녀부터 다자녀를 선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자녀이신 분들은 신혼부부가 가능하면 신혼부부 가시는 게 웬만하면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소득이 140% 맞벌이 160%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5단계밖에 못 가다 보니까, 신혼특공을 해도 그런 분들은 다자녀를 할지 신혼특공을 할지를 한번 고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2자녀면 신혼부부, 3자녀면 다자녀 이렇게 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 아니 3자녀여도 신혼부부 가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3자녀가 신혼부부 가면 완전 무적이거든요. 웬만하면 둘 다 할 수 있으면 신혼부부가 좋아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서울 2년 살았고 그 청약 가점이 70점대로 좀 나이 많으신 분이겠죠? 이런 분들은 일반 공급으로 청약하시면 되고요. 내가 서울에서 2년 살았는데 신혼부부고 아이가 둘 정도 있어요. 신혼특공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신혼부부가 아니면 아이가 둘 이상 있으면 다자녀 가야겠죠. 신혼특공 할 수 있으면 신혼특공, 안 되면 다자녀. 자, 우리는 비슷한 조건인데 아이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다자녀는 안 되고요. 신혼특공은 가능하나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생초로 가시기를,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또 서울 2년 살았고 결혼은 안 했는데 아이는 있다. 미혼모, 미혼부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도 생초특공에서 똑같이 추첨으로 경쟁이 가능하다. 결혼은 안 했어도 신생아 있으면 1단계예요. 1단계. 소득 적고 신생아 있으면 130%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실 소득 때문에 오히려 생초에서는 결혼한 신혼부부보다 미혼모, 미혼부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적으니까 보통 혼자서는. 맞벌이가 청약시장에서는 죄예요, 죄. 맞벌이 하면 안 됩니다. 청약하시려면. 슬프죠. 지금까지 다 어때요? 서울 2년 살았고 뭐예요? 그죠? 서울 2년 살았고 점수 7점이에요. 서울 2년 살았고 아이 둘이에요. 서울 2년 살았고 아이가 셋이에요. 서울 2년 살았고 아이가 없어요. 서울 2년 살았고 결혼 안 했어요. 다 가능해요. 서울 2년 살았고 뭐 아이가 있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다. 이분들은. 근데 가능성이 없는 건 누구예요? 서울에 안 살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아끼자. 서울 살았는데 1년 11개월 살았어요? 가능성 없어요. 이 기간은 언제 기준이냐면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시점도 아니고 청약 연서를 넣는 시점도 아닌 언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9월 6일 기준으로 2년이 됐어야 됩니다. 즉 여기 나와있죠? 2022년 9월 6일 이전부터 거주했어야 돼요. 이렇게 골라서 청약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주의사항 말씀드렸듯이 다행히도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25억이면 저렴한 건 아니지만 40억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건가? 아무튼 상대적으로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걸린다. 전매 제한은 3년이다. 전매 제한이 길진 않죠. 재당첨 제한이야 뭐 요거 당첨되면 그 다음에 평생 청약 당첨 안 돼도 여한이 없을 테니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담 르웰이라는 뭐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부동산 구독자님들이 다 당첨되었으면 제가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이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어차피 당첨이 안 돼요. 저는 아예 해당 사안이 없는 사람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당첨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이 꼭 청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투입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현금이, 그런 단지들 좀 위주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었는데 유튜버답지 않게 항상 영상이 길어서 죄송하고 다음에 조금 한 20분 이내로 줄여서 한번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